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예, 적정 없이 생존 없다 금요 UCC 방송입니다. 자, 추석 한가위 명절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에겐 상당히 큰 명절이죠. 이런 대명절에도 경마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사실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집이 큰 집이고 시골에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 예상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손님들이 저희 집으로 다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강호 전무님도 좀 애로사항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금요일 양일간 경마를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저도 그러고 강호 의원도 그러고 성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부산 8개 경주, 제주교차가 7개가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승부 경주는 일단 우리 강호 의원님께서 2경주 그리고 7경주, 부산입니다. 부산 2경주와 부산 7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정하셨고요. 자, 저는 후반부 경주들입니다. 제주교차 7경주와 9경주, 8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죠. 오늘 마지막 8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경주, 제주교차 1경주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1시에. 1시 반이 아니고 1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절대 끝났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까지는 1시 반이었습니다만 이제 1시에요. 1시에 진행이 됩니다. 1경주, 제레마 편성경주인 800m로 진행이 되는 5세마 이하마 별정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선행으로 뛰긴 했는데요. 이거 두 번의 경주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경주를 한번 봤는데, 세더라고요. 이게 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단독 선행을 나서서 버틴 케이스라 모래를 맞고 선입으로 전개하고 이러면 검증은 있어야 될 마필로는 일단 보이지만요. 기본적으로 57kg를 이번에 좀 받아서 부담 중에 좀 올라가서 약점은 분명히 좀 노출이 좀 된 케이스입니다. 부담력은 올라갔고 선행을 못 갈 시에 검증은 좀 있어야 되고, 자, 그렇지만 뛰는 모습 보니까 이 선입력도 선입으로 뛰어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발빠른 마필 몇 도 있긴 해서요. 선행을 100% 장담할 케이스는 아니지만 능력대로 한번 봐주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4번 당대 가문입니다. 4번 당대 가문은 2연승인데 두 번 모두 과한 추진 없이 전전 경주 대회전에서는 그냥 잡고 들었고요. 채찍 한 점 안 때리고 잡고 들었고, 지난번에는 채찍을 때리긴 했습니다만 딱 2대 때렸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하듯이 막판에 탁탁 2대 때리고 그냥 끝. 그러니까 두 번 모두 여유있게 대가리 친 마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5번마 청마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고 장담 못해요. 물론 이 마필도 아직 다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원윤 기수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밀어붙이면은 청마를 제치고 선행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5번마 청마가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분명히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4번마 당대 가문이 선행을 가긴 힘들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워낙에 두 번 모두 여유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기 1위를 구가하겠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보고요. 상대마는 여러 마리 마필이 있어요. 2번마 국보이라든가 5번마 청마독주라든가, 동조 마방의 마필은 7번마 라스트까지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은 9번마 순간이동입니다. 이 마필은 추임마예요. 추임마인데, 자, 주로 상태가 어떨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도 제주도 날씨가 좋고 목요일, 금요일 이상 햇빛 쨍쨍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 같이 상당히 지난번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경주가 진행된 거고, 이번 주는
추입도 통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만 순간 이동이요. 기복 없이 뚝심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입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딱 뚝심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그동안 배성화 기수라든가 원유일 기수였는데 이번에 전현준 기수로 교체되면서 기수가 제대로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9번만 순간 이동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1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마 혹은 1000m 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산의 뭐 금주는 뭐 그럼 압축막권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파워레인저가 뭐 460kg대 크지 않은 마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7,300만 원짜리 비카의 자마로서요. 이 스플린터 계열입니다. 앞선에 빠르게 가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데뷔 전에 일단 보였었고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일단은 보는데 뭐 데뷔 전에 여유롭게 앞선에 가담하면서 편안하게 선입점 펼치면서 뭐 상대를 분명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 검사 때도 걸음을 좀 보였던 전력 인기마였지만 입상을 해주면서 데뷔전에서 뭐 양호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만인지력이라는 마필하고 병합훈련 좀 강하게 하면서 뭐 책치까지 좀 되면서 걸음을 좀 늘리려고 하는 좀 의지를 김정욱이가 좀 보였고요. 또다시 김정욱이 기승을 하면서 외곽 게이트를 이번에는 만났지만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선에 가담하는 거는 뭐 또다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기도 그대로 좀 인정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예. 뭐 선행 승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보지만 장풍파랑과 함께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1번마 장풍파랑과 8번마 파워레인저 외에는 전부 추임마예요. 발이 느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앞선에서 좀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마 장풍파랑은 주행검사 때 뭐 비교적 괜찮은 걸음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마필의 느낌은 좀 더 뛰겠구나. 왜냐하면 막판에 김용근 기수가 막판에 채찍을 탁 때리니까 채찍발 받으면서 쭉 나가더라고. 결승선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저 말은 좀 더 뛰겠구나. 그리고 채찍발을 잘 받으면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크게 혈통적인 특징은 그렇게 크게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다만 요 마필의 형제마들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샌드킥이라든가 파라오라든가 돌풍강호라든가 전부 다 서울에서 샌드킥은 부산에서 1군에 올라갔고 또 서울에서 파라오는 뭐 3군입니다만 돌풍강호도 1군까지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모계 혈통도 괜찮아서 한번 눈여겨볼 마필이다. 서미트 명운하고 병합을 했고요. 훈련 상태도 괜찮고 뭐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거네요. 1번마 장풍파랑이 김용관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 파워레인저가 곽종수 마주 마필이네요. 여러분들 옛날 아시죠? 뭐 미타파크 곽종수 마주의 마필인데 뭐 19조에서 지금은 말을 거의 다 뺐습니다만은 김용관 조교사가 그래도 곽종수 마주가 선행가면 좀 봐줄까요? 양보해줄까요? 하여튼 1번마와 8번마가 좀 더 유리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임마 한 마리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누가 올라올 건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주교초 3경주 800m 다시 제레마 경주입니다. 근데 요거는 4하죠. 4세마 이하 경주 제레마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요것도 뭐 인기 마필일 텐데 최근 경주력 딱 봤는데 이것도 뭐 되게 센 놈 같습니다. 9번 황룡신화가 되겠는데 선행으로 레이스도 풀었었고요. 데뷔 초에 약간 주행 불량기를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행을 나서면서 여유롭게 좀 통과를 했고요. 직전 경주에는 장안기상이 레이스를 쏘는 레이스에서 1번 게이트 선입권 안배하면서요. 차분히 따라가다가 두 마필이 이제 앞선에서 이제 접전을 펼쳤는데 장안기상의 마필을 제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탄력감도 상당히 좋았고요. 자, 문성호 기수가 호흡 잘 맞춰가고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행의 안정화도 좀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뭐 편성이 요 정도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또다시 입상권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9번 황룡신화는 강축이겠죠. 강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3년승인데 4연속 우승 입상이고 3년승인데 3년승이 전부 다 여유예요. 전부 다 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가리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어요.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끝번에서 뭐 편하게 이전처럼 편하게 무빙으로 선입전을 펼칠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은 그냥 감아가지고 선행도 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개 불리함이 없고요. 뭐 워낙에 여유 있게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상대마들이 허접해요. 상대마들이 워낙 허접하기 때문에 9번마 황룡신화는 거의 뭐 강력한 쌍축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단식도 그냥 사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마필입니다. 후차권은 좀 접전입니다. 1번마 파트너, 5번마 선돌목, 6번마 새소망. 저는 요 세 마리 정도 안에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6번마 새소망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물론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이에요. 바닥에 쓰는 추입형 마필입니다만 파트너가 직전에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기복을 보이고 있고 선돌목도 주행 불량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약간의 외상했기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이 마필도 초반 스피드가 어차피 부족하긴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추입전 펼쳐야 되는데 새소망보다는 추진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교체하고 나는 6번만 새소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황룡신화 믿고 그냥 강축이니까요. 저배당으로 압축해서 때려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부경주. 아, 승부경주구나. 우리 강호 위원님이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부산 이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연령 오픈 마력 레이스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준메인 승부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준메인 승부경주는 강하게 스트릭틀리 투스텝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자 방송 승부경주에서 40 복승식 40배가 넘는 한방막권을 가족님들께 선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1-3착 2-3착 아쉬웠던 거를 뭐 시원하게 한번 뚫어내면서 뭐 환수율은 일단 3000% 이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인데 뭐 그만큼의 배당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만한 배당은 아니지만요. 마필의 약점이 있었던 마필이 최근에 좀 순치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한번 때려야 되는 마필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요. 뭐 주저없이 승부로 잡았고 우리 가족님들께 좋은 선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한 복귀 그리고 조교씨의 상태감 체크 그리고 해당 마방의 의지까지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승부경주가 일단은 뭐 적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 가족님들 강호와 함께 해주시는 가족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놈은 하나 준다. 저놈은 성실하게 하나 준다. 자 이런 믿음 때문에 최근 많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준비한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요. 자 우리 가족님들께 시험 무대에 쓰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강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인데 강하게 한방 때리고 후반부 승부처 7경주 8경주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동참하셔서요. 자 초반에 자금 잘 만들고 시작하시기를 자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 1000m 한라마 4군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요거 한번 공략을 하고 싶은데 4번 상류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단독 선행이 안 됐습니다. 초반에 그 당시에 5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선행을 이렇게 견제를 계속 받으면서 이 7번 쪽에서 문성호 기수가 선행을 나서려고 했는데 못 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냥 넘어서 초반에 좀 힘소진이 있었고요. 자 힘소진이 있으면서 뭐 그대로 그냥 무너졌습니다. 직선에서 완전히 걸음이 무뎌지는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편안하게 나서면 됐던 전력이 5월 17일 경주였는데 그 당시의 걸음과는 완전하게 좀 달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번에는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안득수 기수가 이마피를 우승을 시켰던 기수기 때문에 좀 더 호흡은 더욱더 나아 보이고요.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있긴 한데요. 초반부터 밀어서 강공으로 올라붙는다면 단독 선행이 분명히 가능해 보이는 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4번 상류바람의 한번 선행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요, 일단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진행이 되는 제주교차 경주 7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경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데뷔전에서 첫 번째 입상을 한 마필이 1번, 7번, 8번, 9번, 10번 다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어요. 3마리가 승리를 거뒀고 2마리가 이착을 했는데 이 마필들의 전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어려운 거예요. 제주 시내마들인데 뭐 저희가 혈통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서울이나 부산 같으면 어느 정도 혈통적인 기대치를 따져봐도 이 마필이 좀 더 뛰겠구나 안 뛰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1번만 영주신동이라든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영주신동은 선임마인데 지난번에 외곽에서 편하게 선입을 갔어요. 2반매를 바로 물어서 상당히 편한 전개를 했고, 막판에 내측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내측으로 기대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뭐냐면 초반에 지난번 같이 2반매를 바로 물 수 있느냐,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서 따라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골드나워는 일단 지난번에 보여준 건 정말 짱짱합니다.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뭐 중반에 자연스럽게 선두로 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끝걸음에 상당히 여력을 남기면서 여유있게 승리를 거둔 마필인데 6월 20일 날 뛰고 나서 휴양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공백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조금 불투명하다. 다만 단순하게 직전 경제 보여준 기량만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골드나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록에 관계없이. 자, 8번마 데스밸리도 이 마필은 발주 속도는 뭐 평범한데 추진 없이 그냥 기수가 잡고 있는데도 말이 알아서 그냥 끌고 나가면서 중반에 선두로 나서더니 그냥 무리 없이 뺑 돌았던 마필입니다. 얘도 외부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에요. 7월 달에 경주를 뛰고 나서 외부 휴양을 갔다 왔는데, 얘도 사실 뭐 직전에 보여준 전력이면 기록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안 될 이유가 없고요. 신기명장도 가속력을 보이면서 앞선 진출 이후에 뭐 무리 없이 뚝심을 보였던 마필인데, 요거는 김대영 기수가 딱 맞는 마필인 것 같아요. 김대영 기수 기승 스타일로 봤을 때는 가속력을 김대영 기수가 발주 위에 잘 밀고 나오는 기수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가속력이면 제가 볼 때 김대영 기수하고 호흡이면 얘가 앞장 승부를 뜨고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다크호스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10번마 무주신비는 뭐 인기바예요. 직전 기록도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10번마 무주신비는 직전이 최선입니다. 정말 최선 다했어요. 초반부터 지지고 나오고 막판에 때리고 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요렇게 들어온 건데, 영주신동이나 골드나워나 데스밸리나 신기명장은 최선이 아니었어요. 그냥 설렁설렁 타갖고 다 들어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기록도 뭐 무주신비가 좋고 전현준 기수가 기승했고 인기를 모으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다 보여줬어요. 무주신비는 다 보여줬고 1번, 7번, 8번, 9번은요 경주 모습을 보면 설렁설렁 해갖고 들어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번만 무주신비가 인기마라고 해도 과신을 하면 안 된다. 왜? 1번, 7번, 8번, 9번은 분명히 더 보여줄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출주 주기가 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편성상 무조건 노려될 마필이 6번마 천송이라고 봐요. 천송이라고 보는데, 얘는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전혀 스피드가 없는 추임마필인데, 그래서 얘는 추임마인데 기복 없이 뚝심을 보입니다. 계속 자기 걸음을 유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착순에는 계속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앞선이 강하면 못 들어오고 앞선이 약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걸음은 계속 내줍니다. 그러니까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요거는 다 1000m 거리 경험이 없는 신의 말들이 초반에 조금만 앞선에서, 우리 강호 의원님 추천해주신 4번마 상류바람도 선임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4번 나가고 선임마들이 조금씩 따라가고 휴양마들이 조금 부진하고 이런 틈을 타면은 천송이가 제대로 뚝심을 한번 발휘해볼 수 있는 찬스인 건 맞아요. 유일한 추임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6번마 천송이를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병마필이죠. 9번마 신기명장, 요거는요 이 김대영 기수하고의 스타일상 딱 맞기 때문에 이게 발주 이후에 상류바람이 댕을 먼저 받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9번마 신기명장이 가속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곽에서 상당히 빠르게 뛰쳐나오면서 이게 사고를 낼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신기명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뭐 10번 마가 인기 마겠지만 4번, 6번, 9번 강호주 위원님의 추천 마필인 4번 상류바람, 그리고 제가 보는 다크호스 마필 9번, 거기에 역전극 펼쳐보시는 6번 한번 눈여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권 1200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데뷔전 맞은 망아지입니다. 6번 지봉스타가 되겠는데, 말을 좀 잘 짓지 이거 참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일단 말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이 주행검사 때 여유롭게 선입력 보였었고요. 490km대의 마필입니다. 490km 맞대인데 마체 골격 보니까 좀 많이 나갑니다. 마체 골격에 비해서 체중은 좀 많이 나가는 듯 보이고요. 나중에 근육량이 좀 붙어도 한 480kg대가 적정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체 골격을 가졌습니다. 자, 성곤이가 주행검사 받고 훈련 시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수영 조교도 꾸준하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주 연습도 하면서. 자, 요 녀석은요 병합훈련 위주로 훈련을 시행하면서 이 탄력을 좀 붙여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성, 스피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는 그런 모습에 뭐 탄력감 전혀 밀리지 않고요. 뭐 국내산 4군의 킹 오브 베스트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꾸준하게 하면서 자, 힘도, 근성도, 스피드도 많이 보강하고 나오는 자, 그런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 1200m는 뭐 분명히 검증은 거쳐야겠지만 탁월한 밸런스나 골격이나 훈련 시의 내용이나 그리고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모습이나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예, 주행검사 때 뭐 나름대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고요. 자, 3번 뭐 글로벌 킹이 휴양 마필 1월 달에 나오고 뭐 8개월 만에 출전하는데도 주목을 받겠죠. 재검 시에 상당히 여유있게 재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실 이 마필은 그동안 3전을 치르면서 실전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고요. 1월 달에 개인대 기시부 최로 골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부터 이 질병력이 뜨게 했는데 예전에는 다 개인대염으로 표시됐어요. 그냥 개인대염으로 통칭해서 마사회에서 알려줬다가 요즘은 좀 이 병력이 좀 자세하게 나눠지면서 예전에는 뭐 골막염도 전부 전부 다 하나로 통칭해서 부르고 개인대염 다 있는데 지금은 나눠졌어요. 개인대염은 따로 또 체혈골절은 따로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옛날에 똑같이 불렸던 건데 사실은 기시부 체혈골절은 뼈 조각이 개인대에서 떨어져 나오면 요게 심할 경우에는 폐마로 가는 게 정석인데 폐마로 가지 않고 이 마필은 잘 추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검 때 좋았고 개인대염이나 굴건염은 그거죠. 조교 강도가 어떠냐 딱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조교를 세게 했어요. 무공원장 뭐 똥말입니다만 무공원장하고 강하게 병합을 했기 때문에 훈련 강도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경주가 빠른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주행 검사 때 모습이면은 3번 뭐 글로벌 킹이 안쪽에서 댕도 받고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뭐 6번 마 지봉스타 3번 마 글로벌 킹은 휴양마임에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방송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6경주 1000m레이스 한라마 3군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경주력 보면서 안 되겠다 생각했던 마필입니다. 3번 마니아인데 직전 경주를 제가 이거 꼼꼼하게 복기를 한번 하고 최근 거 경주들을 쭉 한번 봤는데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요, 이 권진영이가 이렇게 쭉 밀고 나왔습니다. 쭉 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소성대의 문성호 기수가 선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잘 보시면 보입니다. 야! 그거 하는 거 보입니다. 자기가 나가겠다는 표시를 딱 하면서 권진영이가 일끔 하면서 잡습니다. 그냥 잡고 성호가 나가버리면서 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의지가 강하지 못했고요. 권진영이로는 뭐 선배 기수들한테 당연히 뭐 밀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당 마방에서도 뭐 전현준 안장을 시켰고요. 자, 내치 게이트 올라왔고 뭐 단독 선행 뽑을 수 있는 찬스까지 만났다면요, 뭐 좀 더 나은 걸음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를 잡았어요. 거기에 현준입니다. 현준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 없이 선행 가겠죠. 선행 가겠고, 요게 직전 경주도 그랬고 8월 1일 날도 그랬고 선행을 못 가가지고 무너졌고요. 7월 19일 날 선행을 갔을 때는 뭐 좋은 기록으로 그냥 뚝심 모이면서 무리 없이 여유있게 1순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봉경주 안쪽에서 선행을 받고 나가면 재밌는 건 압박 들어갈 말이 없어요. 뭐 강력하게 압박 들어갈 마필이 없고, 요게 있네요. 7분만 스카이가 있네요. 이게 압박 들어갈 마필인데, 이 스카이가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얘는 선행마 킬러입니다. 얘는 선행마 죽이기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발주 스피드는 안 좋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발주 자체는 무딘데 발주 후에 그냥 밀고 나와서 무작정 강탈합니다. 이게 무작정 그냥 강탈해요. 그래서 이 마필의 뛴 경주를 보면요, 8월 15일도 그리고 최근에 8월 15일, 7월 25일, 7월 11일, 6월 21일까지 최근 4경주 복귀를 해보면요, 전부 다 얘가 선행말 다 죽입니다. 얘가 그냥 무작정 밀고 나와요. 외곽에서 밀고 나와가지고 뭐 하나가 나갔는데 발주 스피드는 느린데 그냥 감고 나와가지고 같이 자폭이에요. 지금 계속 이 4경주 연속 여러분들 복귀해보시면 8월 15일 날 1번 게이트에서 얘가 선행을 가서 그냥 죽은 거고, 셀프로 죽은 거고, 7월 25일 날, 7월 11일, 6월 21일 날 보면요, 얘가 다 죽여버립니다. 강탈을 해가지고. 강탈 아니면 강탈을 못하고도 희한하더라고요. 강탈을 안 되면 참아야 되는데, 강탈 안 되면 계속 갖다 비벼요. 그래가지고 얘가 선행마 킬러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희한하게 타는데, 과연 이번에도 얘가 마니아를 죽이러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일환 기수가 워낙에 좀 종잡을 수 없는 기수다 보니까 어떻게 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번 마니아가 무조건 나가긴 나가요. 나가는데 스카이가 보내주고 그냥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지난번 그전번 같이 앞에다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마니아를 죽이러 자포가라 갈 것인지, 그게 좀 불투명한데, 하여튼 스카이라는 존재가 좀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자, 저는 일단 뭐 4번만 무조건, 10번만 뉴멤버, 이 두 마필이 재밌어 보입니다. 4번만 무조건은 얘도 발주가 안 좋아요. 발주가 안 좋고, 발주는 안 좋지만 가속을 하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8월 29일 날 직전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늑발 후 무빙을 하면서 굉장한 무리를 하고도 단독 선행으로 뺑 돌아버렸던 용천수를 그냥 잡으러 가는 걸음이었어요. 조금만 1m만, 흔히 그런 얘기 하죠. 1m만 더 길었으면 잡았다.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간 용천수를 무조건은 늑발, 무빙, 상당히 체력 소모를 하고도 막판 걸음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4번만 무조건은 일단 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번만 뉴멤버는 이 한영민 기수가 동점화방의 당대비치안에 기승을 하지 않고 뉴멤버에 기승한다는 점에서 일단은 승부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이 마필도 가속력이 있는 선임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딱 자기가 초반에 선입해가지고 2번매 붙으면 2등, 선입해가지고 3번매 붙으면 3등, 딱 그만큼만 뛰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판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라고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4번만 무조건 단독 선행갈, 3번만 마니아, 거기에 선입권에서 근성 모일 10번만 뉴멤버, 이 세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이 세 마필이 거의 입상권에 근접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부산 4경주 국산마 4권 1300m 레이스입니다. 8마리 출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인기권 마필들의 뭐 압축 경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7번 맥앤치즈라는 마필도 승군전에 뭐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자, 2번 서미트 명운 역시도 뭐 나쁘지 않았던 훈련 시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요 녀석은 1300m를 일단 돌파를 하고 이제 승분한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에도 역시나 1300m로 출전을 합니다. 뭐 거리에 대한 뭐 적응은 뭐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요 녀석이 최근에 뛰는 모습 보면요, 제가 데뷔전에 노리지 않았던 이유가요, 이 마체 골격에 비해서요, 이게 좀 둔탁합니다. 말이 좀 둔탁하다, 이런 느낌을 좀 그동안 받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편성을 좀 약하게 만났고 변화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변화가 조금씩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주 용근이가 훈련하는데요. 저 국내산 5군의 장풍바람이라는 마필과 병합 훈련을 좀 해주면서 이 고개도 많이 좀 낮아진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 목스임도 괜찮아졌고 이 마체의 이 밸런스는 좀 분명히 변화는 좀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향후의 기대치를 아직은 뭐 많이 가질 수는 없겠는데 좀 더 가다듬어지면요. 이거 분명히 좀 띄워줄 녀석으로 이 변모가 훈련 시에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서미트명은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자유로운 각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잘하면 선행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맥앤치즈가 그냥 단순하게 얘가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 복귀가 제대로 하셨는지 난 솔직히 의심이 가는데 얘는 발주가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발주는 거의 꼴등으로 나왔어요. 주행검사 때도요 그랬고요. 주행검사 때도 얘는 발주가 잘 안 됐던 마필이고 거의 발주 자체는 늦바라듯이 나왔습니다만은 발주 이후에 밀어가지고 가속력을 보이면서 선두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에 대한 문제점은 안고 있어요. 물론 이 마필이 발주에 대한 악벽기가 뭐 발주기나 요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후진입 신청을 했다면은 확인을 뭐 안 했는데 이 발주기 요동만 좀 안 한다면 빵 그냥 제대로 받고 나올 수는 있는데 지난번 같이 또 주행검사 때처럼 발주가 조금 불안하다면 요건 안쪽에서 만약에 서미트 명원이나 레골라스가 먼저 때리고 나와버리면은 7번은 선행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은 좀 더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에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이 3번마 끝판여왕이에요. 얘는 저는 무조건 넣고 때릴 생각이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7월 11일날 인기를 모으고 부진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면 7월 4일날 준비를 다 끝냈단 마필이에요. 출전하려고 준비를 다 끝냈다가 취소가 되고 나서 준비 과정 없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조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출주 주기를 맞춰 놓으면은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서 말의 컨디션을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은데 취소가 됐으면 최소한 2주 정도 후에 나오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바이오리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것처럼 말도 생물인데 이만큼 올려놨다가 7월에 올라 갑자기 7월 4일 취소가 돼버리고 바로 일주일 만에 나오면서 이 마필이 제대로 전력 발휘를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번에는 정상 출수 주기를 맞춰서 나오고 조교도 지난번하고는 안 틀립니다. 상분 마필이 마 알파하고 병합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최시대 기수가 스포 빵빵 때리면서 강하게 놔주는 걸로 봐서 이번에는 제대로 전력 발휘 해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볼 때 기본적인 마필의 자질, 뭐 포인마로 뭐 절대 이 맥앤치즈나 서미트 명원한테 밀릴 자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만 끝판여왕은 뭐 저 이번에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경주는 3마리 싸움이에요. 2번, 3번, 7번. 그죠? 3마리 싸움이기 때문에 뭐 놓고 때리느냐. 그 싸움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주에서 7경주는 일단 뭐 저의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고 있고요. 8월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뭐 대승을 거두었고요. 9월 첫째 주인데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 일단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번 주에 한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한가위를 편하게 보내시겠는데 첫 번째 승부경주는 일단 오늘은요 승부경주가 4개입니다. 부산은 3경주, 8경주 그리고 제주는 7경주, 9경주 이렇게 4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삼는데요. 일단 메인은 제주교차 9경주 그리고 마지막 부산 8경주 이렇게 2개를 강하게 한번 승부해볼 경주입니다. 제주교차 9경주와 부산 8경주 2개가 강하게 승부를 해볼 경주예요. 일단 뭐 오늘 부산 3경주는요 배당을 노리고 제가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으로 때릴 거고요. 제주교차 7경주 방송 첫 번째 승부경주 제주교차 7경주인데 요것도 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일단 제레마 경주예요. 제레마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릴 수 있는 편성인데 일단 제가 현재로는 딱 3마리만 보고 들어갑니다. 딱 3마리만 가지고 배팅을 들어갈 생각인데요. 편성상 강하게 노려볼 마필 있고요. 승부 의지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마필이 있고요. 거기에 전개 유리한 마필 이렇게 해서 딱 3마리만 가지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는 여러 방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뭐 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깔끔하게 하나 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가능성은 있어요. 승부지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배당이나 뭐 그런 30배, 40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10배 이상, 세 방 모두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세 마리 가지고 삼복주로 돌려도 되겠고, 상황 봐서는 그냥 한 마리 놓고 두 방으로만 깔끔하게 때려도 충분히 항구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중에서 7경주 중배당 강하게 한번 때려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레마 경주이지만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 의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강하게 한번 항구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부산 5경주 또 7마리 출전. 거기에 강력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6번만 영천 에이스. 이거는 뭐 빼도 먹도 못할 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6번 영천 에이스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단독 선행의 4번 하티스트냐, 하스타트냐, 내측의 승군전의 1번 강마에스타냐. 자, 요건데요. 이게 조교를 개인적으로 보면요, 1번 강마에스타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 4번 하스타티가 직전에도 뭐 훈련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았던 건 아닌데 초반에 나가면서 최선 버티기 들어갔고요. 그 당시 뭐 만인지력과 꿈의 한 발과 이 하스타티가 이 세 마리가 이 각 축전을 벌이면서 막 얘가 앞섰다 뒤섰다 하다가 결승선을 싹 밀고 그냥 통과를 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4번 하스타티가 이번에도 뭐 선행을 나선다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거다. 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자, 훈련 강도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좀 했는데 원래 원체 훈련 강도가 그렇게 센 녀석은 아니고요. 뭐 강약 조절만 잘하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하스타티의 앞선 선두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주는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시대 기수가, 여러분들 저는 뭐 경륜을 하진 않습니다. 경륜 하시는 분들 보면 쉽게 이해할 텐데 뭐 마크 뭐 이런 거 있죠. 대가리 7마리 누구를 달고 들어온다, 자기네 팀 선수를 달고 들어온다. 경륜은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건요, 최시대 기수가 누구를 달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하스타티가 1400이거든요 1300이 아니고. 지난번에 잘 뛰었는데 이게 선행을 가긴 가는데 영천 에이스가 하스타티를 그냥 보내주고, 최시대 기수가 하스타티하고 같이 들어오겠다, 따당으로 들어오겠다 보내주고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참고 따라가면요, 이거는 4-6 한 방으로 끝나요. 그냥 아무도 못 올라오고. 근데 최시대 기수가 추임마 하나를 달고 가겠다 그래갖고 하스타티를 확 감아버리면은 하스타티 죽고 추임마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최시대 기수, 솔직히 최시대 기수 마음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무조건 최시대 기수가 영천 에이스를 갖고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경륜 같은 경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영천 에이스는 그냥 대가리니까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또 7마리 뛰는데 이거 안 될 거야, 꼭 이거 배당 없어, 이거 빼고 삼복 사시더. 그러면 아예 하지 마세요. 배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쉬세요. 뒤에 경주 하면 되죠. 쉬시고, 이거 영천 에이스 넣고요, 최시대 기수가 누구를 달고 들어올 것인가, 어떻게 작전을 하는가, 그냥 거기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교차 8경주 한라마 2군 핸디캡 경주,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마필 좋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주목하는 녀석은 1번 라이언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자, 문성호 기수가 두 번의 기승에서 아직 입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착순권에만 안착했던 그 정도인데, 내집 게이트에서 좀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전개상의 우위가 좀 있어 보이고, 직전 경주에도 2번 게이트에서 좀 후미권으로 좀 쳐졌습니다. 직전에는 후미권으로 쳐지면서 뭐 이렇다 할 모습도 보이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상대도 많이 셌다, 이런 판단을 복귀로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해몰만한 편성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지 센 녀석들은 안 보이고, 뭐 직전에 우승했던 마필들은 보이지만 직전에 1번 라이언킹 역시도 1400을 최근에 꾸준히 뛰면서 전력을 가다듬었고, 직전에 1700m 상대는 강했기 때문에 좀 무시를 할 수 있는 경주라면,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 문성호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라이언킹은 제가 볼 때 현장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눈에 보이죠. 일단 지난번에 점핑 출전 거기 왜 나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경기도 저는 그 경주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현두력이 있는 마필인데 그냥 발주와 동시에 잡고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는데 또 중간에 워낙에 말이 성향 자체가 앞에 가는 말이다 보니까 중간에 끌리듯이 살살살살 가서 선이 붙어요. 붙으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잡아요. 또 잡으면서 다시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난 여기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 말이야.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탔어요. 근데 이거는 1400m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1400은 제가 항상 뭐 제 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인게이트의 이점이 최고로 잘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1700 경주가 인게이트 선행마가 무조건 나가는 게 뭐냐면 발주 위에 바로 곡선주로 스타트와 동시에 곡선주로 나오기 때문에 외곽 마필들은 이렇게 꺾어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죠. 근데 제주는 서울보다 더 짧아요. 제주 1400은 발주하면서 바로 곡선주로예요. 발주와 동시에 곡선주로기 때문에 1400은요 무조건 추임마라도 인쪽 인게이트 있으면 나갑니다. 그냥. 그리고 선행마라도 외곽 게이트 있으면 못 나와요. 이렇게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400은 인게이트 마필이 무조건 앞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라이언킹이 선행도 되는 선행만데 인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라이언킹이 그냥 제가 볼 땐 독댕이에요. 독댕이기 때문에 1400에 뭐 단독 선행이면 이거 충분합니다. 8월 15일날 지난번엔 아예 안 한 경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8월 15일날 3착은 솔직히 최선을 하고 졌어요. 최선을 하고 졌는데 그때는 경쾌한하고 와신상담이 무지막지하게 잘 뛰었어요. 경쾌한은 엄청 잘 뛰어가지고 1군 올라갔고 그래서 3착이 진 건데 이건 뭐 1400 충분히 일본 뭐 라이온킹은 어떤 면에서는 놓고 때려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될 정도로 이번에는 뭐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것 같고요. 자 3번마 추종부로가 인기 1위 마필인데 역시 추종부로는 셉니다. 추입형 마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역시 1400m 레이스 3번 게이트다 보니까 선입을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3번 게이트죠. 이번에도 선입 가면은 추종부로가 그냥 가뿐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2번 레이더라든가 5번 신천보수, 6번 폐양별이, 7번 천혜양 고만고만한 말들 다 팔릴 거예요. 다 팔리는데 이 편성은 일단 라이언킹하고 추종부로 두 마필이 분명히 세 보입니다. 세 보이는 경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산 6경주 1600 국산마 3군 경주 이것도 7마리에 또 뭐 인기만 뚜렷하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곽 쪽에 6번 샤프레이드를 일단 주목을 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착수권 근처 뭐 입상해줬고 우승해줬고 뭐 착수권 근처 이런 마필들이 몇 도 있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요. 해당 거리 1600m에 검증된 녀석은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1600m 이런 경주들이요. 그동안 지구력 보강을 잘 하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입상을 자주 해줍니다. 자, 6번 샤프레이디가 그런데요. 지구력 보강 좀 길게 좀 지난주부터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 용근이 뭐 기승하면서 훈련 강도 제법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직전 경주 1600m 첫 도전하면서 라스트에 후미권에서 추입하는 모습에서 탄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1600m도 경주를 거듭하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고 최근에 훈련 내용 자체도 지구력 보강하는 패턴으로 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합니다. 저기만장의 김용근 기수 6번 샤프레이드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예. 일단 6번이 구미가 세고요. 힘도 좋고 뭐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용근이가 김용근 기수가 톱파이터도 자기가 탔던 마필이고 마알파도 자기가 탔던 마필이고 근데 다 안 타고 샤프레이드에 타요. 그러니까 이건 샤프레이드 이유가 있겠죠. 김용근 기수가 마알파도 그리고 톱파이터도 그리고 자기가 탈라면 탈 수 있는데 다 안 타고 샤프레이드를 타는데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 책에다가 솔직히 그냥 딱 적어놨어요. 63 단방 뭐 이렇게 써놨는데 만인지력이 선행 가면 단방이에요. 만인지력이 선행 가면 단방이고 뭐 골드오크나 마알파가 안쪽에서 미친듯이 지지고 나와서 3번만 만인지력이 선행을 못 가면은 6번에 뭐 다른
뭐 추임마 한 마리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요. 높은 가능성은 있고 3번 만인지력이 선행 갈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스피드가 조금 낮다고 보는데 3번이 선행 가면 저는 그냥 6-3 단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만인지력도 지난번에 1착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정계로만 온 건 아니에요. 막판에 자세히 보시면요. 결승선 바로 앞에서 꿈의 한 발이랑 하스타티하고 이 근성 싸움을 했어요. 근성 싸움을 하는데 얘가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막판 근성 싸움에서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선행 가면은 안 쓸 것 같고 3번이 선행 가면 한방 3-6 한방 저배당 끝났고 만약에 3번이 선행을 못 가면 그래도 저배당이다. 왜냐하면 샤프레이디에 뭐 인기만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교차 구경주 제주 마지막 경주죠. 네. 1610m 한라마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특별 경주에 나섰던 마필인데요. 4번 사라 여걸입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뭐 다수 있는데요. 발주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뭐 발주가 빠른 마필은 아닌데 더 느렸습니다. 더 느리면서 9번 게이트에서 문성호 기수가 최후미권에서 초반에 좀 시작을 했고요. 좀 더 앞선에 가담해야겠다는 뭐 의지를 갖고요. 뭐 직선 코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무빙성으로 앞선에 이렇게 가담을 중위권에 해줬습니다. 4코너 돌아서 외곽으로 좀 크게 빼면서 추입전을 펼쳤는데 한타 부족했습니다. 뭐 탄력을 받겠구나, 입상을 되겠구나 이렇게 느낌만 받았는데 이 마필들이 몇 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의 뭐 우르르 몰려 들어갔던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자질을 일단은 그때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추임력도 분명히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직전과 같이 앞선에 나서는 마필이 무작정 그냥 버티는 그림이 아니라면요, 뭐 추입전을 펼칠 수 있는 4번 사라여걸에게 이번에는 충분한 기회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저는 6번마 무등산맥을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이 마필은 8월 1일날 15경주에서 사라여걸 금강해별에게 뒤졌 4착을 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6월 20일날 안 좋다가 8월 1일날 다시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제대로 보여줬는데 8월 16일 식경주는 뭐 재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입소문의 녹색 신비를 제가 강력하게 승부레이스로 제대로 한구라를 때려드렸던 주력으로 때려드렸어요. 그때 그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야간 경마인데다가 주로 상태가 가볍고 앞선에서 그냥 경마 끝난다라고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 선임만데 이걸로다가 그냥 때려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한 방으로 역시 제 예측대로 앞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야간 경마 마지막 경주였고 어두운 상황에서 가벼운 주로까지 겹치면서 그냥 끝났는데 유일하게 뒤에서 올라온 마필이 제일 승자하고 무등산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5착을 했던 거가대로가 지난주에 제가 거가대로를 프로스기로 써드렸죠. 이거는 이번엔 놓고 때려야 된다. 걸음 자체가 살아있었어요. 거가대로 들어왔고 해뜨기도 그 당시에 그 편성이 뛰었습니다. 근데 거가대로와 해뜨기가 선입권에서, 거가대로는 선입권에서 해뜨기는 추입권에서 또 제일 승자하고 무등산맥이 같이 떴는데요. 무등산맥이 4착이긴 한데 이걸 보시면 마신차를 보시면 거의 마신차 없이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 직전에 원유 기수가 스포트 시점을 조금만 빨리 잡았어도 이거는 제 막건이 깨졌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뭐 거가대로 혜뜨기가 지난주에 1군 편성에서도 대가리 2착으로 그냥 들어왔을 정도로 이 편성이 막강한 편성이었어요. 빡빡한 편성이었는데 1700경주 직전에 그 정도 뛰었다면 이번에 1610 저는 솔직히 강력하게 한번 밀어보는 마필이 6번마 무등산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7경주는 저희 강호 위원님의 승부경주 부산교차 7경주 승부경주 맞죠? 네.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5일 부산 7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2군의 1900m로 펼쳐지는 강호가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뭐 직전에 입상 우승으로 이제 승군한 마필, 그리고 형군에서 입상 우승을 했던 마필, 그리고 뭐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뭐 그런 마필들. 자, 기본적인 자질들이 전부 좀 있는 마필들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훈련 시의 상태 그리고 전개, 자, 기본적인 능력은 나온 상태입니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거 때릴 배당이 분명히 좀 나오는
그런 레이스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축에 대한 믿음은 있고요. 해당 마방의 의지 강력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나왔기 때문에 조교 체크 꼼꼼히 했고 후차권만 잘 잡으면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미리 출마 등록이 돼 있었던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한 놈 잡아놨습니다. 자, 한 놈 잡았습니다. 자, 요거 우리 잡아내야죠. 때려봐야죠. 지난주에 준 메인은 스트릭틀리 투 스텝, 메인은 로드 투 프린스로 들어갔죠. 전부 다 입상과 우승을 해줬습니다. 자, 요번에 되는 놈 딱 두 놈 강하게 한 방 때리겠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조교, 복귀, 그리고 승부 의지 파악까지 자, 모두 다 확인이 된 이상 우리 가족님들 동참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경주는 마지막 경주 저의 추천 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죠. 부산 마지막 경주인데 일단 뭐 요 경주는 전개를 읽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일단 3마리 싸움으로 평가가 됩니다. 딱 3마리 싸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크게 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니에요. 뭐를 놓고 때리느냐, 또 구멍수를 얼마나 압축하느냐인데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때리고 받치고 두 방입니다. 제 스타일대로 때리고 받치고 두 방이고 정확하게 승부 의지를 알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놓고 때리는 마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딱 때리고 받치고 두 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금요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뭐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대한민국에서 이건 정말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부산, 제주, 전경주 복귀를 다 하는 예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예상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부산, 제주, 전경주 복귀를 다 하고 있는 예상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하고 있는 예상가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20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빼먹질 않았어요. 빼먹질 않았고 데이터가 계속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나름대로 제 복귀 내용대로 복귀가 우선이니까요. 경마는 그 다음이 조교, 그 다음이 정계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뭐 제주하고 부산하고 오래간만에 제주 경마를 방송을 해드렸네요. 근데 이건 뭐 그동안은 좀 안 해드리다가 이번 해드렸는데 7경주인데 안 해드릴 수도 없고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오늘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 일단 좋은 결과를 이끌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